계시는데 지금 오고 계세요. 좀 차가 막혀가지고 아마 중간에 금방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이제 저희 한 번씩 할 테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일요일이고 저희 개봉을 이번 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 영화가 만들어진 지 조금 오래돼서 이제 광익과 예대를 하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 만들었던 당시의 일들도 좀 생각하면서 광익과 예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독님들도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씩 그리고 안소희 의원님도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 진행반 파트 1을 연출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시기는 좀 됐어요. 또 준비한 시기까지 하면은 세월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올라가는데 한 3년 전, 뭐 이때 3, 4년 전 기획해가지고 2, 3년 전 촬영을 하고 2년 전 코로나 한참일 때 부산에서 프리미어하고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되어서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관객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개봉할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일들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고 또 그 작품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다리지는 밤이라는 영화여서 저도 너무 뜻깊고 더욱더 반갑고 그러네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 지는 밤 두 번째 파트를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네, 일요일날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팀의 권민규 배우님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계십니다. 곧 저희 나누다 보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때 오시면 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영화에 대한 감상도 좋고 또 궁금한 점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또 제작 과정이나 뒷이야기들 오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근처 거창에서 왔습니다. 네, 거창 출신 분인가요? 네, 질문해 주셨는데 무주라는 공간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지 두 분께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슷하게 조진 프로님이 제안을 해주셨고 그게 몇 년? 2017년으로 어디로? 네, 17년 겨울, 18년 초. 그때 해가지고 제안을 주셨고 저도 그렇고 장건대 감독님도 우주 사골 영화제랑 또 연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란 공간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제안을 주셨을 때 그게 당장에 해야 하는 숙제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멀게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느긋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 윤곽들이 서로 이제 잡히면서 감독님은 여름의 우주를 먼저 찍으셨고 그 전에 내용은 나와 있었지만 감독님이 지금 편집본을 보고 또 좀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완성하는 것까지 제목을 짓고 두 작품을 배치하는 것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옴니버스 작업을 전에도 해봤었는데 이게 두 사람이 하는 옴니버스라는 게 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편지처럼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저희 영화들은 한 편 한 편 분리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두 편이 같이 보면 또 같이 엮여서 그 말하는 의미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주의 여름일 당시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장면이라던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굳이 엑스트라를 동원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그 사이에 그 무주의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그 김정은 감독님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시기에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주의 겨울, 좀 스산함, 또 황량함 이런 것들이 좀 더불어 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따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촬영은 이제 제가 먼저 무주의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영화의 이제 편집의 순서는 이제 김정은 감독님 첫 번째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제 이야기를 뒤에다 붙이는 식으로 좀 그런 시도를 좀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촬영 순서대로 붙였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고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영화라고 하면 뭐 감독들이 대본을 쓰고 뭐 투자를 받고 뭐 배우를 캐스팅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작업은 좀 특별한 작업이긴 해요. 영화제 무주상벌 영화제라는 곳에서 저희 두 감독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무주를 배경으로 또 무주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조건들 외에 감독으로서는 좀 자유로운 창작의 어떤 조건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또 이제 평소에 그 연출자들은 또 다른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평소에 그 이제 김정은 감독님하고 알고 있었고 아주 예전에 김정은 감독이 단편 작업 많이 하실 때 제가 또 촬영 감독으로 또 김정은 감독님과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전이긴 한데 21세기 초에 2005년도인가? 2006년? 2005년 전에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또 연출자로서 앨범을 한 셈인데 그래서 이렇게 또 평소에 뵙고 싶었던 배우님들 이렇게 옆에서 뵙고 이렇게 개봉해서 다니니까 굉장히 기분도 남다르네요. 네, 그 2017년 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무주에서 영화를 좀 찍으면 좋겠다. 무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단편이면서 하나의 장편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의 단편은 어떻게든 좀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의 장편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5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두 분하고 거의 1년 정도 계속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한 1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2019년 여름 이후부터 이제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 해를 넘겨서 코로나가 터질 무렵쯤에서 이제 이 김종환 감독께서 또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름 장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 찍힌 그런 좀 생동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김종환 감독님은 영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안소희 배우님은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안소희 배우님은 영화에 출연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감독님하고 전작도 같이 하셨잖아요. 두 편이 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이 지는 밤 전에 김종관 감독님이랑 메모리즈라는 작품을
저는 하코다테에서의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두 번의 작업이 있었어요. 그 작업을 하면서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언제나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번에 달이 지는 밤 이런 프로젝트를 우주에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야 라고 들려주셨을 때 일단 그 글에서부터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사실 대사가 많이 있고 저희 영화는 그렇진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찍을까 그런 이 금순 선배님과 제가 해야 하는 이 두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로 인해서 보여드릴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우주라는 곳을 저도 이번 영화로 처음 가게 되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촬영을 해보는 경우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할래요 말씀드려서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규현님께서 김종관 감독님 전작들은 인물 간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었는데 이번 영화는 대화보다 이미지 중심의 영화를 만드신 건 일종의 도전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전작과 연장선 상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관희 감독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신데, 제가 어쨌든 둘 간의 대화 장면으로 해서 영화를 찍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는 제가 어쨌든 단편 작업을 할 때도 최초의 단편 작업을 할 때 아주 가볍게 영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 인원은 2명이거든요. 한 명도 뭔가 할 수는 있지만 둘이면은 이제 둘 간의 관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 장면들을 찍으면서 또 어떤 묘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하나의 저는 실제 생략 없는 대화 장면을 찍으면서 그 상황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대화씬으로 뭐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최악의 하루도 있고 더 테이블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지만 제가 둘 간의 이야기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는 이 영화에도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그 핵심 인물이 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둘 간의 관계로 해서 하는 것들은 좀 닮아 있고 제가 좀 요 모티브적인 것들은 그 전에 작업했던 아무도 없는 곳이나 페르소나에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낙원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양희춘 배우 나와가지고 했던 그것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랑 되게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약간 원형적인 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심플한 그러면서 좀 장르적인 묘미가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어떤 분께서 이 장르가 공포인가요? 라고 질문하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이제 감독님이 그동안 해왔던 약간 화법과는 조금 색다르게 도전적으로 좀 장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성공하신 거고요. 네, 장관희 감독님. 저는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찍어야 한다. 고 이제 제안받고 이제 우주를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좀 로컬의 작업들을 좀 해왔었는데 이번 작업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주에 계신 분들이 좀 보더라도 좀 공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우주를 좀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군청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제 작업의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작업을 좀 되게 좀 새롭게 좀 접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만약에 좀 우주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영화를 새로운 사람들하고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과제를 안고 시작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월에 찍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수확철, 고추 그런 수확하는 어떤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 도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멸의 문제들, 노인들이 독거 노인들 어떻게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좀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빈집도 그렇지만 이제 노인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폐가 결국 되고 마는데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영화 안에 어떤 좀 소재로라기보다는 좀 일상적인 톤 안에서 좀 녹여내보고 싶었다, 이런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건배하는 프로더님께서 안서희 배우님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현대무용을 보는 듯한 몸짓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연기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감독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 장면을 디렉팅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좀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 작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트레일러 작업이나 어떤 다른 어떤 영상 작업을 하면서 무용도 그런 몸의 움직임, 몸의 감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런 작업을 좀 해왔었는데, 그래서 좀 이 영화에서도 그런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걷는 것이라든지 뭔가 아주 일상적이진 않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적인 톤을 몸의 움직임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신 대로 무용이 주는 힘처럼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침대에서 목을 조르면서 하는 장면도 그런 식의 조금의 슬픔과 괴기스러움과 어떤 힘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배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논의를 좀 하면서 재밌게 논의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봐주신 것처럼 목을 조르는 행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아픈 씬이잖아요. 영선이에게도 힘든 장면인데 그 장면이 좀 아름답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몸의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포즈로 어떤 모션을 할까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그 장면은 명선이에게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설명이 이렇게 명확히 이런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왜 이 친구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침대에서 저렇게 혼자서 목을 졸랐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면이어서 저에게도 재밌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하이유님께서 강진아 배우가 할머니 댁 가정 방문하는 장면에서 할머니는 배우이신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시던데 연기라고 안 하고 일반적인 실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런 장면들이 영화 안에 좀 있죠. 여기 김영하 감독님 파트에도 슈퍼 할머니 가족분도 그렇고
저희 그 복지사분께서 다 그 방문하는 그 복지사분도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강진아 배우가 그 무주군청에 그 저희 촬영하기 한 일주일 전에 먼저 내려가셔가지고 그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무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 들어오시는 분 국민들을 숨을 잠깐 돌리고 계세요. 그리고 영화 엔딩에 그 여러 이제 분들께서 이렇게 도로를 걷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그 장면도 거기 계시는 뭐 실제 사시는 할머님들 그리고 또 저희 그 부주 영화제 스태프분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조지 프로그래머님도 이제 그런 좀 요청이 있으셨어요. 약간 공고 사항이었는데 그 부주를 단순히 배경뿐 아니라 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달라 두 감독한테 요청하셔가지고 대본 쓰면서 이제 사실 그런 작은 역할은 배우한테 요청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배우한테 요청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실제 이제 뭐 거기 계시는 분이나 또 비전문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주에서는 그 작업이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아요. 진아 배우님이 그렇게 뭐 거기 계신 할머님도 그렇지만 진아 배우도 이제 강진아 배우님도 그런 이 복지사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할머님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영화 안에 한 장면 이상 그 우주 주민분들이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쓰시면서 촬영하시면서 각자에 맞게 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용환 감독님도 그 슈퍼 장면 이야기 재밌던데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저희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톤의 매너도 그렇고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의 어택이 시작되던 때랑 뭐 그런 좀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 좀 어려운 지점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내용 자체가 되게 스산한 풍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잘 맞기는 했었고. 근데 이제 슈퍼에서 원래 슈퍼 그 주인공이 계셨어요. 그때 느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촬영장에 오셨는데 이제 촬영을 한다는 게 너무 기쁘셔서 이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그 슈퍼에서 일하시는 슈퍼 주인분이었는데 이제 화려한 정장에 빨간색 하이를 신고 오셔가지고 네, 출연을 부탁드리기 비주얼적 컨셉이 제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었던지라 그 옆에 계시던 그 동네 자주 오시는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린 부분이 또 잘 해주셨죠. 네, 이게 또 현장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민규 배우님 늦지막히 오셨는데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우주 촌놈 태규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네, 저희 이 재밌는 질문을 군청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실제 군청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출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 시장에서 촬영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다음 질문. 그러네요. 시장 상인분들도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네요. 네, 감자 1,000원씩 주시는 분고 또 생닭하시는 생닭 주인분도. 그 저희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주조연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분들은 다 실제 분들이시고, 그냥 사실 강진아 배우나 강민규 배우님이나 또뭐 유승우, 안민영 배우님, 여기 엄마,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무주라는 공간을 촬영 기간 동안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분량이 없는 날도 그 공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막 사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뭐 촬영 없는 날 뭐 개울가에서 뭐 발 담그고 있다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찍는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배우고 누가 안 배우고 뭐 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무주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큰 저희 영화를 위한 세트처럼 느껴졌었어요, 사실. 그리고 요청 드리는 것도 되게 부담이 없었어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면면들은 다 비슷하지만 이제 그 촬영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포획해서 갔다. 그러니까 귀엽고 찍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방식이라면, 저희는 조금 아무래도 무주에서 찍으면서 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저 역시도 좀 그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같이 좀 요청 드려보고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한번 다시 여쭤보고 또 안 되면 뭐 다른 곳에서 찍고, 그래서 이 작업 자체를 무주라는 공간을 잘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무리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귀엽고 포획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괜찮게 이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좀 편안하게 기꺼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각 각 주인 외분도 되게 기꺼이 출연해주셔가지고 매번 테이크마다 다른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몰랐을 수 있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사실 그날 찍는 날이 앞뒤로 공날이어가지고 이제 딱 생각 사서 이제 백숙 먹는 장면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제 공간 섭외하고 가셨을 때 뭐 이런저런 애드립도 맞춰주시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소희 배우님은 참여하시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기억, 촬영장에서 그런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민규 배우님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셨으니까,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본인 연기에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무주를 이번 영화로 처음 갔는데요. 그때가 제가 맞은 무주는 겨울이어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될 때여서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되게 고요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저희 영화와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너무 좋았고, 그 오픈 마을의 그 분위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산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눈이 조금 이렇게 덮여 있는 딱 그 산 모습이 제가 무주에서 묵었던 숙소에서 딱 문을 열면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 딱 풍경이었는데, 굉장히 청량하고 공기가 정말 좋다. 뭔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촬영은 항상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벽이 시작될 때 항상 일어났는데, 뭔가 좋은 산의 기운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뭔가 얻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저는 굉장히 힘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억이.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감독님께서 연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내주시고 인사동 찻집에서 만나서 이번에 이 무주에서 이런 작업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해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고,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정혜원 감독님의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또 연이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가 또 강진아 배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생인데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골 총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인 달 지는 밤은 무주 총각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앞서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 무주라는 공간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미리 내려가서 좀 보고 또 감독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민재가 서울에 있는 정민이랑 헤어지고 지금 태교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이 둘이 잘 만나 약간 그런 지점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케미스트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왜 민재와 태교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무주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의 공무원분들을 좀 모아놓고 시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무주 출신이에요, 진짜. 네, 약간 시간나게 약간 이 시골총각, 참한 시골총각 역할을 너무 잘하셨던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흔정님께서 이 영화 이제 죽음을 다루는 방식, 앞에는 이제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보고 후반부는 이제 떠나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이 죽음을 다루는 방식 혹은 애도의 방식에 관하여 두 작품이 다른 접근을 취하는 듯 보였습니다. 파트 1에서는 고통과 공허함이, 파트 2에서는 덤덤함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죽음이나 애도에 관해 두 감독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상하재 감독님부터. 지난번 국립과외 대화 때 어떤 관객분께서 어떤 죽음의 존재를 믿느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대답하면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혼이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이제 이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분자나 원자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되게 힘들 때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주는 어떤 존재가 그 어려운 시기에 항상 누군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그리워하는 존재들, 그리고 계속해서 떠올리는 존재들이 어떤 귀신이나 유령의 형태라기보다는 기억이 소환되는 방식으로 영화라는 어떤 영화적인 방식으로 영화적인 순간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돌아가신 아버지라던가 또 할머니라던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이제 영화에 등장시키려고 좀 가시적인 형태로 등장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우주라는 공간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좀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사연이 많아서 부천을 떠돌다가 또 그런 거 해결이 돼서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경윤이나 사실 아버지나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어디론가 좀 간다 이런 생각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애도라고 이제
떠올리면서 작업하지 않았지만 좀 그런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떠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촬영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저번에 한번 찍은 게 뭐였죠?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거한 게 있었는데 귀신 본 적이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저도 죽음의 존재하면 제가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극장에 매워 있는 분들이 모두 산 사람이면 여기 혹시 모르죠. 내가 본 사람 중에 아는 존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거를 의식을 한 적은 없고, 근데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그게 내 꿈의 작용인지 정말 죽은 사람이 나온 건지 알 수 없죠. 근데 또 좀 믿는 거는 제가 신뢰하는 몇몇 지인들이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좀 신뢰하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나도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같은 걸 해보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 편의 이야기가 다 죽음의 존재가 들어있는데, 좀 장건재 감독의 영화에서의 죽음은 되게 일상 안에서 곁에서 아주 가깝게 머물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또 좀 얘기하려고 한 거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귀신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지만 결국 곁에 할 수 없는 존재, 그 거리감을 또 표현하고 싶었어요. 삶과 죽음 사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이라든지 죽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는 또 슬픈 이야기도 슬프고 기극적인 이야기도 필요한 게, 또 그게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죽음의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봉 전에 2번 정도 시사했었는데, 시사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단평들을 좀 읽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기억이 남는 게, 이 영화 재미없다. 그런데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도 본다. 그래서 재미있기는커녕 이렇게 5만 가지 감정, 그리움 이런 것들이 몰려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누구나 각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거고, 사실은 오래 알던 혹은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면 그 빈자리는 누구나 다 크기는 달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빈자리,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나중에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 이 질문은 계속 제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서혜성님께서 두 배우님들만의 연기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매번 집이 때마다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서 몰입을 순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아마 각자만의 방법 같은 거 있을까? 네. 그 긴장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좀 재밌는 방법인데, 그 카메라가 제 앞에 있으면, 제 눈에 카메라가 보이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특히나 낯선 현장에 가니까 좀 긴장이 돼서, 저 카메라가 지금 나를 찍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연습한 그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저 카메라가 엄청 줌을 많이 해서 내 뒷사람 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해버리면은 좀 더 연기할 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네 포커스 아웃이다 뭐 이렇게. 네. 그 무주에서 찍을 때는 엄청 그 소희교님은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배우님은 막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수도 먹고. 그럼 이제 저만 호강하는. 근데 연기하면서 어땠어요? 되게 좀 어땠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었고 또 강세한 선배랑도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전 이 사이가 되게 사람들이 관객들을 봤었을 때 본인들의 연인들과 보냈던 가장 재밌었던 시간들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막 로맨틱한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묻어있는 그런 특히 감독님께서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장면들 모든 장면들이 다 그랬지만 밥을 먹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만드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셨어서 그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 디렉션 중에 이제 밥을 만드는 그 호흡이 너무 척척척척 잘 맞아서 마치 만화책에서 나오는 뭔가 약간 무협을 주고받듯이 척척척척 이렇게 만드는 장면처럼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프리 프로덕션 때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메뉴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백숙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재밌었어요. 특히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저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모녀가 홍국수 먹는 장면도 그 너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하고 영화에 대해 그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장면마다 이런 거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저 혼자도 지금 주신 이야기에서 이런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또 현장이란 곳은 항상 좀 정말 카메라도 있고 스태프분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익숙해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공간도 이 한 팀원분들도 그래서 과학적이면 좀 더 확실히 이 공간도 이 사람도 편해져야 제가 준비한 함께 남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 이렇게 조금씩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해지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고 이 공간과 사람들이 편해져야 어떤 것도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편해지려고 내가 여기서 나만의 방법으로 편해지려는 저만의 방법을 좀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니 그 되게 대중들 앞에 많이 서는 일을 해오셨고 카메라 앞에도 되게 오랫동안 서오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좀 편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여전히 긴장되고. 저는 오히려 카메라 앞이 편하긴 해요. 네,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얘기라보다는 새로운 스태프분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마냥 이렇게 릴렉스 한다고 편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만의 방법대로 좀 내가 제일 이 안에서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결말 이야기 질문들이 좀 있어요. 다지는 밤이라는 분이 파트투 결말부에서 시험 준비 중인 친구를 무주에서 만나고 친구가 요령공 귀신이 되어 고향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은 사람은 생의 마지막에 뿌리를 찾아간다는 메시지였을까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고
김종관 감독님도 아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제가 좀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는데 그 마지막 김공순 배우 독백하는 장면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좀 두 분 다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을 약간 마지막 시퀀스로 생각했어요. 되게 긴 시퀀스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영선이 걷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엔딩까지 긴 시퀀스를 한 호흡으로 생각했고, 이제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의 그 아득한 거리랑 하지만 그것들이 뭐가 치유가 안 돼서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은 되게 그게 스트레이트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을 직접 건드리는 약간 원형적인 뭔가를 건드리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어떤 무드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화면과 사운드와 음악과 뭐 이런 부분들로 단순한 구성 같지만 좀 장악해서 이렇게 빌드업 시키는 그런 힘의 구성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엔드에 그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일까? 그 독백을 김군순 배우는 제가 그 전에 몇 번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 작업을 할 때 좀 염두에 뒀어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또 목소리와 그 톤을 알았기 때문에 좀 그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는 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처음 영화 만드셔서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 김금순 배우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눈 뜨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부터 일단 좀 압도당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는데 뭔가 약간 그 영화에 막 몰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장하재 감독님도 해주시죠. 그 민재와 경윤은 고향이 무주여서 아까 그 영화를 해석해 주신 부분도 저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윤은 마지막 순간에 친구 민재를 찾아왔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재가 만난 경윤이 실제 하는 경윤이었을까? 라고 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이 꼭 뭐 죽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둘의 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고 또 경윤한테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민재를 보고 떠난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장면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또 혹은 우주와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을 굉장히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의 제의의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부제가 흔적인데, 이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이게 부제로 보일지는 영문 제목이 부제가 흔적인데, 이 베스티지라는 영어가 이제 뜻이 자취, 뭐 흔적이라는 뜻인데, 영화를 통해 남는 흔적이 어떤 건가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제목 정할 때 어떤 이야기들? 네, 제목은 원래 이제 두 편이 제목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의 제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달이 지는 밤이었고 그리고 제 영화의 제목은 방울소리. 네, 방울소리가 많이 나니까 중요하게 나니까 방울소리라고 지었고 영어 제목은 베스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흔적, 자취 이런 느낌인데 저는
달이 지는 밤이라는 제목 자체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 이야기를 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제목을 하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 영화에 달 장면을 넣었어야 됐죠. 예, 달이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빌려가지고 달을 한 장면 넣었는데 또 말씀 듣기로는 그 달이 감독님이 무주에서 찍은 게 아니다.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할 때 만들어 놓은 달을 빌려주신 거다. 그래서 일제달이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이 좋았던 거는 그 어쨌든 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한 두 영화고 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달이라는 게 밤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리고 달이 진다라는 것도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 달빛도 가려지는 어떤 시간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형체의 불분명함 같은 게 제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했고 또 자취 흔적 이런 느낌의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우를 수 있는 것 같다. 삶과 그 안에 스며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전체하고 잘 맥락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나재 감독님도 한마디 얹어주시네요. 예,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문 제목인 베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아있는 흔적, 자취 지금은 주인이 없지만 남아있는 어떤 빈집의 흔적을 찾는 과정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또 저희 그 이편 영화 이편에서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남기고 간 이런 어떤 흔적 같은 것들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달이 또 지고 흔적이 남고 이런 어떤 제목이 조화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이 지고 나서 아주 칠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두 이야기의 어떤 그 비밀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피어나는 느낌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달이 지는 밤이라고 지었던 이유도 그 영화 안에 각각 영화 안에 이제 하루 혹은 이틀 밤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깊은 새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혹은 비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달이 지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우리 인물들이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흔적 이런 의미들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은 점들입니다. 그 두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장면 스스로 없을까요? 네, 아니면 뭐 내가 꼭 안 나와도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좋더라. 뭐 이런 장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항상 받을 때마다 한 장면을 꼽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앞에서 나왔던 저희 영화의 맨 마지막 금준 선배님이 이렇게 대사를 하시면서 함께 엄마 딸이 함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을 저희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글로 읽었을 때도 일단 금준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 꽃에 대한 이야기,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너무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또 그 촬영지가 실제 이렇게 있었던 버스 정류장인데 촬영을 할 때 그 공간 갔을 때 너무 예뻤어요. 안개가 정말 많이 물안개랑 같이 많이 껴 있어서 그날 그 공간과 그 날씨랑 이런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감독님도 막 현장에서 계속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서 사진첩에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어서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장면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서
콩국수 먹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그 장면 보시면 다들 집에 가서 콩국수 해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그 안민영 선배님이 민재 어머니로 나오시잖아요. 왜 하필 무주종각 해그냐, 느려터진 무준 놈들 왜 만나냐. 그게 예고편에도 나오고 약간 그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재밌게 다가왔고 약간 태교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퀀스여서 좀 재밌었고. 예, 근데 그 너무 맛있게 그리고 진짜 생활감 있게 그 커트 변화도 없이 그냥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모녀에서. 그 작년에 공무원분들 앞에서 했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여자 공무원분들이 가장 확장대소를 하고 보셨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얘는 여름의 무주와 겨울의 무주를 같이 잘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니까 보시고 내년에 공부하신 무주 산불 영화제 한번 가보시면 좋고, 요새 날씨가 낮에는 장건재 감독님 영화고 밤에는 제 영화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즐기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저희 영화니까요.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 영화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좀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 오래전에 좀 시간이 걸려서 찍은 영화를 이렇게 내일부터 또 방역 단계가 또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는 또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면서 촬영하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날 때쯤, 마무리할 때쯤 또 약간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감회가 남다른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신 것처럼 계속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저희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감독님들하고 배우님들 또 계속 앞으로 작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김용환 감독님께서 무주 산불 영화제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극장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심리랑 조금은 좀 극장을 찾는 심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제에 가보시면 특히나 무주산불 영화제는 그런 체험들이나 좀 더 가까이서 영화 만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묘미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만 더 많이 알려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